우리가 몰랐던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광기술.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명 디스플레이부터 의료용 진단 및 치료기기, 미래 자율주행차에 사용하는 레이더 기술까지 우리 생활에 이로운 다양한 첨단 기기에 눈을 만드는 한 남자. 소재부터 금형, 성형, 그리고 코팅, 측정 평가, 그다음에 신뢰성 평가까지 모든 것을 다 통과해야지만이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광학기술 후발주자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기술개발국에 오르기까지. 첨단 기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렌즈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이곳엔 대한민국 광기술의 1번지 한국광기술원이 있습니다. LED, 레이저, 센서, 렌즈에 관한 원천 기술부터 상용화까지 연구하는 이곳. 최근 이 연구소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수지가 장착됐죠. 일단 웨이퍼 금형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고 한 번 더 장착해서 2차 시험 시도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것은 기존의 렌즈를 만들었던 방식에서 나타났던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본 방식은 모양이 반도체 웨이프 형태로 생겨서 웨이퍼 레벨 옵틱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웨이퍼 타입 렌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첨단 기기에 눈이 될 광학 기술을 연구하는 최주현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기존의 렌즈 가공 방식은 재료를 고온, 고압으로 녹인 다음 틀에 넣어 렌즈의 모양을 잡고 냉각시킵니다. 이후 만들어진 각각의 렌즈를 분리해 광학 렌즈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난 2019년 최주현 박사가 성공한 이 렌즈 가공 방식은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기술이라는데요. 차세대 렌즈 가공 방식은 이렇습니다. 큰 원판처럼 생긴 금형에 렌즈가 될 소재를 주입하고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 렌즈 소재를 위아래로 눌러 모양을 만듭니다. 이후 자외선으로 렌즈를 단단하게 굳히는데요. 완성된 웨이퍼에는 직경 2mm 이내에 수백 개의 렌즈가 동시에 모아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웨이퍼를 정렬해 한 층씩 쌓아 올려 검은 잉크로 조리개 형상을 만든 뒤 레이저로 잘라내 각각 개별화시키면 광학 렌즈 모듈이 탄생합니다. 웨이퍼 렌즈의 장점은 동시에 여러 장의 웨이퍼를 만들어서 반도체 공정원의 정렬 시에 소재를 버리는 곳이 없고, 그리고 이 소재가 기존에 있던 열 가소성이 아닌 열 경화성으로 차량 안에라든가 높은 연도의 변화가 심한 곳에 유리 렌즈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 예측 조사 기관에 따르면 광학 렌즈 모듈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6조 7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세계 시장에 대비해 최 박사는 세계 최고 광학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렌즈에 사용되는 유리를 제작하려면 외부 변수를 없애기 위해 기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실험실에서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무게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이유는 유리가 됐을 때 굴절률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계측된 재료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기 위해 900도에서 1000도까지의 고온으로 올려줘야 하는데요. 불꽃이 튀는 것을 대비해 보호구와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컵에 재료를 넣고 용광로에서 유리가 될 때까지 높은 온도로 녹여줍니다. 900도씨에서 1시간 정도 용육을 하면 그걸 잘 혼합을 시켜서 결국은 중적외선 대역에서 렌즈로 사용할 수 있는 유리 소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 900도에서 1시간 정도 유지되면 용광로의 쇳물처럼 빨간 액체 상태의 유리가 되는데요. 이 액체를 급하게 식히면 수축하거나 팽창하기 때문에 380도에서 3시간 정도 서서히 냉각한 뒤 자연 냉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실온까지 떨어지는데 총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성된 요리는 그 소재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파장 대역에 따라서 눈에 보이고 투과가 되는 가시광 소재, 그리고 1.5 마이크로 대역의 균적외선 소재, 3에서 5 마이크론 영역을 투과하는 중적외선 소재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눈에는 투명하지 않지만 8에서 12 마이크로 대역을 투과하여 열 화상 카메라에 적용되는 원적외선 칼코지나이드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보이는 무지개색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의 빨간색 바깥쪽 영역을 적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외선은 다시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나누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렌즈부터 보이지 않는 영역인 적외선 렌즈까지 다양한 렌즈. 그렇다면 이 렌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축의 소재는 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광을 투과하는 소재가 있고, 눈에는 투명하지 않지만 원적외선을 투과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안경 렌즈와 가시광 유리의 경우에는 원적외선을 투과할 수 없어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정말 제 신기하네.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네. 보기에는 검정색으로 투과가 되지 않지만 원적외선 대역 8에서 12 마이크로 대역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열 화상 카메라라는 곳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할 때 쓰는 열상 카메라, 자동차에서는 나이트 비전, 그리고 저녁에 안전운전을, 자율주행차 저녁에 더욱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자율주행차에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렌즈가 될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실험한다는 최주현 박사. 그러다 보니 그의 책상 한켠에는 실험에 사용했던 소재들로 가득한데요. 그에겐 마치 훈장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200개 정도의 조성을 실험을 하면 잘 유리화가 되고 후보 조성군으로 한 50개 정도를 뽑을 수가 있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소재 개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2종에서 3종 정도만 산업화가 되고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적외선 소재의 경우 유리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녹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일본 광학기술 특허만 무려 만여 개. 세계 광학 시장은 일본을 비롯해 독일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이 특허를 피해 새로운 광학 렌즈 소재 및 기술 개발에 나선 최주현 박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등 총 4개의 국제 특허 등록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학 소재와 관련된 국내 특허도 8건이나 등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소재 분야에서 특허를 내기가 가장 힘든 것은 기존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마치 그물처럼 모든 조성을 다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험을 할 때 기술적으로 피해가야 되는 조성에 대한 것도 매우 어렵고, 두 번째는 이게 렌즈로 만들어진다는 공정을 거쳐나가는 것을 테스트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양산에 가서 요 조그마한 소재가 이렇게 큰 소재로 만들어지는 스케일업,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이 특허로서의 의미가 있고 제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소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업에서 생산하지 못한다면 죽어있는 소재라 말하는 최주연 박사. 미국에서 15년 동안 광학 유리와 나노바이오를 연구했지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는 최 박사는 1년의 고민 끝에 귀국을 결심합니다.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벨상을 받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중국 학생, 한국 학생, 중국 포닥, 인도 포닥.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 걸러진 훈련된 사람들을 포닥이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데는 결국에는 동양인들의 브레인을 사용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실적은 결국에는 미국의 것이 되고 일본의 것이 됩니다. 저희 나라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왜 내가 배운 것을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그런 좀 갈급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 베이비. 아빠? 지금 실험하고 있었지. 오늘 뭐 했어? 연구 중에 걸려온 영상 통화. 딸은 그에게 활력소이자 비타민 같은 존재라는데요. 아빠에게 그림 솜씨를 뽐내고 싶어 전화한 모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야, 왜 잘 그려? 그림은? 어이? 왜 그림을 잘 그리냐고. 아빠 닮아서. 아빠 닮았어? 아빠 그림 못 그려. 아우, 너무 이쁘다 우리 공주. 아빠가 항상 너 유미 보고 싶은 거 알지? I always miss you. 그래. 아이들이 원래 미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3년 정도 한국말 배우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 다시 떨어진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기러기 아빠예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만은 없는 법. 연구를 위해 귀국을 결심했지만 가족들까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내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무작정 한국행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지낸 지 언 2년. 불편함 없이 지내곤 했지만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것이 때로는 적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는 방 한켠 가득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아보는데요. 헤어지기 전 함께 찍은 사진 속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커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광학기술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과학자지만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는 퀄리티 타임보다 퀀티티 타임 양쪽으로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딸아이가 전화를 할 때마다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를 수도 없이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가장이라는 책임감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애틋한 가족 생각에 쉽게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휴일 아침부터 주방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새우 손질을 비롯해 전복 손질도 매우 깔끔한데요. 특별한 손님을 위한 요리라네요. 전복, 새우, 버터구이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전복, 새우, 버터구이요? 네네. 그리고 돼지고기, 목살 스테이크 이 두 가지 요리입니다. 미국에 있을 당시 전문 셰프에게 음식을 배울 정도로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데요. 그런데 박사님의 전공인 재료공학과 요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리도 자기가 하는 순서하고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리하고 재료를 만드는 거하고는 매우 유사하다고 제가 자주 생각하고 있어요. 알맞은 순서와 재료를 파악하고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까지. 그 중심에 최 박사가 있습니다. 네. 초대 손님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2주 전 연구원 근처로 이사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들이 선물도 준비해 왔네요. 뭐세요? 앞에 수건을 입술이 싹 하셨네요. 같이 저희 지능형 과학우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김선우 박사.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명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2주 됐나? 새로 예, 3주 이제 3주 차. 포닥으로 새로 저희 그룹에 조인한 한가람 박사. 예. 후배들하고 이렇게 좀 뭐 데리고 가고 뭐 캠핑 같은 거 이렇게 가셨을 때 요리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럼 드셔보셨던 것 중에는 어떤 요리가? 저기 이제 그 바베큐. 네. 보통 옆에서 고기를 잘 구우라 이렇게 말만 하는데 네. 직접 나서서 항상 다른 후배들한테 집게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드실 때에도 역시 박사님이 굽는 고기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해야죠. 요리 실력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부지런히 실력 발휘를 하는 최 박사. 좋은 재료와 훌륭한 요리 실력이 만나 집들이 분위기를 돋울 최고의 요리가 완성되어 갑니다. 사실 집들이를 목적으로 모였지만 이렇게 모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재료가 모여 하나의 맛을 이루어내는 요리처럼 광학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이루어내는 데에도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다라고 하셨 바다. 저는 모든 다른 센터들한테 다 고마워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저 혼자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 도와주고 하니까 되는 거지. 방향을 잘 맞춰주시니까 그에 잘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죠. 그렇죠. 제가 소재를 하고 나서 성형이 되지 않으면, 소재를 만들고 나서 코팅이 되지 않으면 이 재료는 원천 소재에 불과하지 엔지니어링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옆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과 협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정말로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죠.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소재를 개발해서부터 렌즈까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취해서 한번 합시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들과 힘찬 다짐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아침형 인간이라는 최 박사. 그가 오늘 유독 일찍 출근한 이유는 새로운 연구과제 준비를 위해서인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가 아닌 세계 첫 번째가 되겠다는 열정이 엿보입니다. 앞으로는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은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내장형 열상 카메라입니다. 내장형 열상 카메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상용 소재를 할 수 없고 친환경 칼코지나이드 소재로만 렌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렌즈가 핸드폰 안에 장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계 최초가 되겠죠. 오랜 연구 끝에 선별된 최종 소재로 렌즈를 만들기 전 행여 문제는 없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 하는데요. 휴대폰 안에 들어갈 직경 3mm 내외의 아주 작은 렌즈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매번 있는 실험이지만 공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최주현 박사. 기분이 어떠세요? 이 순간. 되게 떨립니다. 네. 성형을 거쳐 렌즈가 되기까지 200여 가지의 소재 중 최종 테스트를 거쳐 얻어지는 물질은 단 한두 개뿐. 그 1% 내외의 확률에 도전하기 위해 최 박사는 남은 99%를 열정과 노력으로 채웁니다. 마침내 소재가 렌즈로 탄생하는 이 순간. 렌즈를 확인하는 최 박사. 앞으로 4가지 정도의 평가가 남았지만 뒤틀림이나 균열 없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에 CCTV 대용으로 같이 설치를 하면 낮잠을 자다가 열이 많은 애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우리나라 조금 더 열악한 집에 가시면 어디가 열이 빠지면 그걸 찍으면은 방열이 안 된 데는 파랗게 나오고 방열이 잘 된 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주황빛으로 나오고 열이 뜨거운 데는 더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저렇게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열상 카메라를 사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최주현 박사의 최종 목표는 특허 하나를 더 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미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꿈꾸는 최주현 박사. 그는 오늘도 세계 넘버원을 향해 1%의 확률에 도전합니다. 이런 것도 주시고 그래요. 네. 김 박사. 정말 조그만 미력이지만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사이언티스트로서 소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